지금부터 AI들 소속 카시오 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은 팀장 김성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 주로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제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감 가실 사항을 하나 만들어 보죠. 이 추운 날씨에, 지금 발표 영상 찍는 시점은 겨울입니다. 보실 때는 뭐 여름이시면 이 더운 날씨에 느낌 아시죠? 네, 아무튼 이 추운 날씨에 제가 급하게 어딜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무튼 빨리 가야 돼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로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뭐죠? 택시가 안 보여요. 급하고 바쁘고 막 춥고 귀 시리고 막 이러는데 택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쭉 기다리다가 드디어 저 건너편 사거리에서 택시가 보였네? 그런데 나를 못 보시고 좌회전을 해버리시는 이러한 참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콜택시 부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콜택시를 불렀어요. 근데 내 눈앞에 택시가 있네? 뭐 빈 차네? 근데 콜택시 기사님은 10분 뒤에나 도착하신다네. 근데 눈앞에 택시 기사님께서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보시네. 에이, 어쩔 수 없다. 저렇게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일단 타고 가야지 뭐. 이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찔리셨던 분들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사람이 의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택시 운행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영상을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데 특히 택시기사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보릿고개를 지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을 찾겠다는 기사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년째 개인 택시를 모는 차성민 씨. 차 안 구석구석 소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 시흥동 골목골목을 돕니다.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1시간 만에 만난 첫 손님. 기본 요금이 나왔습니다. 운행 시작 3시간째. 태운 손님은 3명. 11,000원 벌었습니다. 네, 기사님들 참 많이 힘들어 보이시죠? 코로나 시국에 당연히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당사자분들께는 그 힘듦이 줄어드는 건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힘듦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의 주제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지 않은 시간, 즉 공차 시간의 감축을 위하여 최적의 택시 경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분석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매우 다양한 산업군에 IT가 접목이 되었고 효율성 증가 및 이윤 증가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행 시스템은 택시 기사님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비효율적인 운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택시업계에서는 현재 STIS, 이건 그냥 미터기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말 친구 달리는 거 있잖아요.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는데, 참, 그 친구 잘 달려요. 네. 이 친구처럼 이제 택시 운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IT 기술과 융합한다면 택시 운행 역시 효율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자율화 주행 기술의 실용화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모두 체감하고 계시죠. 그만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또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나 콜택시 운영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택시는 차고지에 들어가 있다가 손님이 택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에 다시 차고지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즉 운행 시간 및 거리 정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죠. 다음으로 현재 택시업계의 문제점입니다. 택시는 크게 순항식 운행, 대기식 운행, 콜 영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순항식 운행, 대기식 운행에서 시간대별 택시 공차율을 확인을 해보면 시간대별로 서로 상이한 공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하죠. 다시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이고
손님에게는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그리고 택시에게는 공차 시간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콜 영업 형태입니다. 이것은 앞선 두 형식의 문제점을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지만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콜택시를 불렀는데 갑자기 눈앞에 다른 택시가 딱 있는 그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콜 취소나 노쇼 등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게 운행 비효율성,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경제적인 부담감,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팀이 제시하는 해결책의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운행의 공차 시간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운행 중인 택시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택시를 타고자 하는 손님, 즉 수요를 반영해서 공차 시간에 운행되는 최적의 택시 경로 추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석 과정 및 방법입니다. 저희 팀은 가장 먼저 택시가 운행되는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150m 간격의 도로 정보 데이터와 그리고 서울시 전체 도로 네트워크 정보를 융합시켜서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그런 뒤에 택시 운행 기록 데이터로부터 택시의 탑승 수요 및 공차량을 파악을 하였고 앞선 도로 네트워크에 매핑시킴으로써 도로별 밀집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 밀집도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손님을 태울 확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분자는 택시 수요량 그리고 분모는 택시 공급량으로 수요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공차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밀집도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님을 태울 수 있는 확률도 역시나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밀집도가 높은 방향으로 택시 운행 경로를 제시를 하고 승객의 탑승률을 높임으로써 공차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 추천 서비스를 요청한 택시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택시 운행 기록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근처의 탑승 수요 및 다른 택시들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밀집도와 관련된 경로 최적화 함수를 구축해서 최적 배회 경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50m 링크 정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서울시 도로를 150m 단위로 잘라낸 데이터로서 컬럼에는 T링크 ID, Xmax, Ymax, Ymin, Xmin, Ymin, 그리고 Xpart, Ypart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T링크 ID는 도로별 고유 ID로서 나중에 택시 운행 기록 데이터와 매핑이 되는 키값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Xpart, Ypart와 같은 경우 도로가 직선일 경우도 있고 커브길일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도로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해주기 위한 중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국 표준 노드 링크 데이터입니다. 앞선 150m 도로 정보 같은 경우 서울시 도로를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도로가 어느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정보는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주는 것이 표준 노드 링크 데이터로서 노드 데이터에서는 각 지점들의 고유 ID와 위경도가 그리고 링크 데이터에서는 어떤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지 소스와 타겟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로써 서울시의 자세한 도로 그림과 함께 도로 간의 연결 여부 정보까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행 분석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택시가 운행하면서 어느 시간, 어느 위치에서 몇 명이 택시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몇 대의 공차가 지나갔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컬럼에는 이전에 150m 도로 데이터에서 봤던 T링크 ID가 있고 그리고 데이타임, 그 다음에 목적지 정보, 탑승 정보, 하차 정보, 공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고 그 위에 수요 및 공차수 데이터를 가중치로서 매핑을 시킨 모습을 이제 왼쪽의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운행 기록 데이터의 세부적인 분석 과정입니다. 3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택시 수요량은 다음과 같은 히트맵으로 나타낼 수 있고 공급량은 중앙의 그림과 같으며 밀집도 함수를 나타낼 시에는 우측의 형태로 히트맵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로 추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기사님이 가고 싶으신 방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먼저 앞서 구축한 최적 네트워크에서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를 현 위치, 그리고 신촌역을 목적지로 예시를 들어보았을 때 일반적인 최단 경로는 좌측의 파란색 경로와 같고 저희가 추천하는 최적화 경로는 우측의 핑크색 경로입니다. 각 경로의 수요량, 공급량, 밀집도를 파악을 해봤을 때 저희가 추천하는 최적화 경로의 밀집도가 0.07로 0.04의 밀집도를 지니는 다른 경로보다 승객 탑승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경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최적화 경로이고 파란색 바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최단 경로입니다. 먼저 도로 간 평균 수요량을 봤을 때는 최단 거리 경로는 약 28명, 그리고 최적화 경로는 약 27명이 들어가 있고 평균 공차 수 같은 경우 최단 경로는 약 687대인 반면 최적화 경로는 394대로 약 0.5배가량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 밀집도는 최적화 경로가 약 0.07로 더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사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가 없을 경우, 즉 배회 경로입니다. 역시나 신촌역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도로들을 탐색합니다. 그 뒤에 밀집도 점수가 가장 좋은 도로를 찾고 그 도로까지 경로를 이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목적지가 있을 경우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위치와 목적지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미리 구축해 놓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근처 노드를 탐색을 합니다. 이렇게 근처 노드를 먼저 탐색하는 이유는 시간 복잡도를 조금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도로가 약 2만 개가량이 있고 도로를 구성하는 노드는 약 8천 개가량이 많은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드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모든 노드와의 수치를 비교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작업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이렇게 기준점을 보고 기준점과 가까이 들어가 있는 위치들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자세하게 다시 살펴봐서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를 찾으시죠. 네, 이러한 과정을 제가 직접 그냥 코드로 그대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를 상대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도로의 노드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탐색한 모습이고 그리고 출발지와 목적지 근처 범위 안에 있는 도로들을 탐색한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경로 탐색의 선행 작업으로서 해시 테이블을 이용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적 경로를 이렇게 찾아낸 모습이고 밑에 보이시는 경로는 비교를 하기 위한 그냥 최단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회 경로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먼저 현 위치에서 반경 10km 이내의 도로들을 탐색합니다. 그 뒤에 가장 밀집도 값이 좋은 도로를 탐색해서 핑크색으로 표시한 모습이고 그 도로까지 경로를 이렇게 이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역시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또 다른 예시로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좋은 도로를 찾아서 경로를 이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로 좋은 도로를 찾아서 경로를 이은 모습입니다. 각 경로에 대한 정보를 패스1, 패스2에 저장해서 최적 정도를 파악해 봤을 때 패스1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요량이 약 8명, 패스2는 23명, 그리고 패스1의 평균 공차량은 440대, 패스2는 996대로 집계가 되어 있고 각 경로의 평균 밀집도 값은 0.019 그리고 0.023이 됩니다. 즉 가장 점수가 좋은 도로와 경로를 이었을 때보다 그 패스1보다 두 번째로 좋은 도로와 경로를 이었을 때 패스2의 점수가 좀 더 좋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는 각 경로들은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도로까지의 경로를 이어주는데 그 사이에서 지나치는 도로들이 있을 것이고 각 도로는 역시나 밀집도 값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경로는 가장 밀집도 함수 값이 좋은 도로, 이거 한 개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밀집도의 값이 이제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 경로는 비록 밀집도 함수 값이 두 번째로 좋은 노드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밀집도 값이 더 좋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 역시 승계 탑승 확률이 가장 높은 특정 지점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옵션으로 남겨두고 밀집도 값이 평균적으로 좋은 링크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새롭게 구축하게 될 예정입니다. 절대 아까워서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와서 다음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데이터는 모두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를 유동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혹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모듈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왼쪽 하단처럼 텍스트로 되어 있는 과거의 수요 데이터를 하나의 히트맵 이미지로 나타냅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하루에 이제 몇십억 개나 되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히트맵이라는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시간 복잡도를 줄일 예정입니다. 그 뒤에 LSTM 기법을 이용해서 미래의 이미지를 예측하고 CNN 분석을 통해 히트맵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위치 그리고 수요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을 시킴으로써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소비자 측면에서 택시 대기 시간 감소를, 그리고 택시 기사님 측면에서 운행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택시가 활성화될 경우에 저희와 같은 경로 추천 모델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타시오 팀의 발표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